이번 영상은 디자인 페르소나에서 브러쉬를 만들 소스를 함께 만들어 보고 브러쉬 파트 1에서 설명드린 커스텀 브러쉬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든 브러쉬로 아트웍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스카프 패턴에 많이 사용되는 요소인 비즈와 밧줄, 체인, 가죽끈 이렇게 4가지를 만들어서 스카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커스텀 브러쉬의 종류에는 인텐시티 브러쉬와 이미지 브러쉬가 있습니다. 인텐시티 브러쉬는 알파 채널로 된 단일 색상의 브러쉬이고요. 이미지 브러쉬는 이미지 자체를 패턴으로 활용하는 브러쉬입니다. 먼저 인텐시티 브러쉬를 위한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가장 쉬워 보이는 비즈를 만들어 볼게요. 비즈는 정원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M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은 M을 눌러서 엘립소 툴을 선택을 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정원의 도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복사가 되고요. Ctrl J를 눌러주시면은 한 번 더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 모양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는 제가 조금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비즈 구슬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검정색 사각형을 깔아 줄 건데요. M을 선택을 하셔서 M으로 렉탱글 툴을 하나 꺼내셔서 검정 색깔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로 맨 뒤로 보내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공간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을 딱 맞춰주시고 위아래는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여유를 조금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정색 부분은 투명한 부분이 될 거고 흰색 부분은 색이 채워지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구슬을 흰 색깔로 변경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전부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G로 그룹을 해줍니다. 트랜스폼 패널에 보시면은 가로 넓이와 세로 높이가 있는데요. 뒤에 소수점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소수점이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아트보드를 만들거나 익스포트 페르소나에서 슬라이스를 하실 때 깔끔하게 잘리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소수점을 없애주시고 최대한 소수점이 없는 상태로 높이는 사각형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포지션도 소수점을 최대한 빼서 만들어 주시면은 나중에 아트보드를 만드실 때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밧줄을 만들어 볼게요.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색은 흰 색깔을 채우고 아웃라인에 검정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를 둥글려 줄 건데요. 사각형을 둥글려 주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단에 컨텍스트 툴바에 보시면은 코너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너에서 라운디드를 해주시고 수치를 50% 이상을 해주시면은 위아래로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각형을 하나 만드셔서 컨트롤 엔터 위에 보시면은 컨버트 투 커브스라는 게 있는데요. 단축키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고 그러면 노드를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때 노드를 모두 선택을 하시고 툴에서 코너 툴을 해주시고 코너 툴로 둥글려 주시면은 위아래가 둥근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컨버트 투 커브스를 하기 전에는 위에 상단에 있는 옵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컨버트 투 커브스를 하시고 나면은 옵션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노드를 자유롭게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듭의 모양을 조금 조절을 해주고요. 꼬임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꼬임을 만들어 주실 때 가이드 선이 조금 필요한데요. 가이드 선은 위에 컨트롤 R을 누르시면은 줄자를 꺼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줄자에서 드래그를 해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가이드 선을 뽑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곡선이 끝나는 지점과 직선이 시작되는 부분에 가이드를 하나 그어 주시고요.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꼬임의 간격을 적당히 지정을 해주시고 세로에도 꼬임의 간격이 되는 위치에 세로 가이드 선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을 눌러서
렉탱글 툴을 하나 꺼내시고요. 필 색상은 다시 화이트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기울기가 이쪽 방향이죠. 기울기를 조금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 두 개는 조금 당겨 줄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세로 가이드가 만나는 기울기 선과 밑에 쪽에 있는 가이드가 지나가는 기울기 선에 이 기울기 위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가이드 선을 지나가는 이 기울기와 위에 가이드 선을 지나가는 기울기 위치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잘 맞지 않으시면은 기울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두께를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보시면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 두 포인트를 맞추셨으면은 이제 위에 여기 이 포인트를 위쪽 가이드선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포인트를 아래쪽 가이드선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위치를 딱 잡아주셨으면은 컨트롤 엔터 컨버트 투 커버스를 해주시고 노드를 선택을 하셔서 코너 툴로 둥글려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을 맞춰놨는데 너무 많이 둥글러졌잖아요. 이럴 때는 A 노드 툴로 여기에 포인트를 하나씩 찍어주시면은 다시 코너 툴로 둥글리셨을 때 딱 이 포인트까지만 둥글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임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다시 매듭을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 선을 그어서 꼬임을 만들어준 이유는 복사를 하실 때 이 매듭과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로 깔끔하게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왼쪽에 작업을 한 거는 좀 대충 만들었더니 끝 지점이 맞지가 않아서 이 곡선을 조금 찌그러뜨려서 억지로 끼워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시면은 훨씬 깔끔한 모양의 패턴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이제 오른쪽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펜툴로 일단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자를 도형과 이 선을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에 툴바에 보시면은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선에 맞춰서 잘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술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뭐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만드셔도 되고 펜툴로 약간 곡선을 주고 싶으시다면은 펜툴로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신 다음에 두께를 좀 주시고 이렇게 한 4개 정도 모양을 잡아 주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서 레이어에서 익스펜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은 면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와 아웃라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V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로 맨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다시 조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본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저는 좀 더 로프 느낌을 내기 위해서 텍스처를 넣어 봤거든요. 텍스처는 일단 선을 하나 그으셔서 브러쉬 패널에서 패턴 카테고리에서 적당한 브러쉬를 선택을 하셔서 위에 스트로크 사이즈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Alt키로 복사를 해서 마스크를 씌우기 전에 조금 복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패턴 브러쉬들을 밑에 오브제에 하나씩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겠죠? 레이어에서 선택을 하셔서 마스크를 씌워줄 오브제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흰 색깔이 네, 여기 들어가 있네요. 레이어를 조금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는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4개의 오브젝트는 하나하나 넣어주면 너무 일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적당한 도형을 하나 꺼내주시고 이 4개의 도형을 선택을 하셔서 상단에 add로 합쳐줍니다. 그러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패턴을 드래그를 해서 올려주시면은 간단하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로 맨 뒤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드를 조금 조절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패턴이 약간 징그럽네요. 여러분들 조금 더 예쁜 패턴을 찾으셔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 선은 이제 지워주시고요. 텍스처를 변경을 하고 오겠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브러쉬 텍스처를 그냥 복사를 해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저는 색이 이제 검정 색깔은 완전 투명이 될 건데 약간의 명도차를 주기 위해서 회색깔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꼬임을 이제 몇 개 복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Alt Shift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웃라인 두께 때문에 정확하게 옆으로 이동을 했는지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상단에 툴바에서 와이어 프레임 뷰 모드를 선택을 하셔서 다시 이 레이어를 Alt Shift로 복사를 하시면은 정확한 위치를 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복사를 하셨으면은 Ctrl J로 계속 복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이 세 개를 선택을 하셔서 Alt Shift로 복사를 해주시고 상단의 툴바에서 플립 호리존탈을 해주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플립 버티컬 해주면은 왼쪽 편을 마무리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위치는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로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나중에 커스텀 브러쉬 적용을 하실 때 이제 계속 이 가운데 부분만 반복되게 하시면은 길다란 로프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프를 만드셨으면은 이제 로프를 다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G로 그룹을 해서 레이어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알파 채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M으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 밑에 검정 색깔을 하나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선을 빼고 필 부분에 검정색을 채워서 이렇게 알파 채널 브러쉬로 만들어줍니다. 끝부분이 계속 연속되는 브러쉬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주시는 게 좋고요. 기왕 하셨으면 깔끔하게 얼라인으로 가운데 정렬도 해주시고 한 번 더 컨트롤 G로 이렇게 그룹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브러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브러쉬는 컬러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M으로 렉탱글 툴을 하나 꺼내시고 Shift X로 외곽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두께를 조금 줘보겠습니다. 이런 링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곡선도 살짝 완전한 원은 아니고 살짝 곡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노란색 컬러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체인에 보시면 외곽선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스트로크 상태이기 때문에 또 스트로크를 넣을 순 없기 때문에 상단 메뉴에서 레이어에서 익스펜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필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외곽선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 Shift로 하나 복사를 해주고요. 가운데 두 개의 링을 연결할 작은 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M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하나 뽑아주시고 두께를 살짝 줄여주시고 라운드도 주겠습니다. 보시면은 윗부분은 뒤로 넘어가 있고 앞부분은 앞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으로 갈라서 반쪽을 뒤로 넘겨주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 스트로크도 레이어에서 익스펜드 스트로크를 해주시고 컬러는 컨트롤 C, 컨트롤 시프트 V로 복사를 해주시고 펜툴로 정확하게 가운데 선을 그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선을 조금 얇게 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셔서 이 선과 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 툴바에서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이 분리된 것을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로 맨 뒤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렇게 링이 걸려있는 모양이 되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선을 지워주셔야 되는데요. 이 노드를 선택을 하셔서 위에 컨텍스트 툴바에 브레이크 커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커브를 하시면은 노드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쪽에 있는 노드가 선택이 되었잖아요. 밑에 있는 노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브레이크 커브를 해서 잘라주시고 위에 상단에 있는 선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노드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브레이크 커브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모양이 잘리면서 이게 지금
미완성에 열려있는 상태의 오브젝트가 되었잖아요. 스트로크는 열려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필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그냥 아웃라인과 필을 동시에 주시면 안 되고 필만 있는 오브젝트와 아웃라인만 따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아이는 닫아주고요. 애드로 하시면은 열려있는 부분이 닫히거든요. 필이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완벽하게 노드가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나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외곽선은 필은 없애주시고 외곽선에 검정 색깔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노드를 선택을 하시고 브레이크 커브를 하셔서 자르신 다음에 오른쪽도 브레이크 커브를 해서 잘라주신 다음에 삭제할 라이드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선택을 해서 브레이크 커브로 잘라주시고 여기는 좀 쉽게 선택이 되었네요. 이것을 딜리트를 해줍니다. 뒷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노드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로 맨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수치적으로 딱 맞는데 좀 틈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아무리 딱 맞는 것 같아도 살짝 틈이 생기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인쇄를 할 때도 보이는 부분이긴 해서 이런 걸 좀 더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은 살짝 여유를 더 줘서 이 틈이 보이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체인이 모양이 완성이 되었죠? 그라데이션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라데이션 툴로 일단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상단에 컨텍스트 툴바에서 색상을 일단 이 컬러 피커 툴로 색상을 찍어주시고 여기를 채워주신 다음에 이 색상을 컬러 휠에서 살짝 어둡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블랙으로 넘어가면 색이 조금 탁해 보이기 때문에 채도를 조금 섞어서 약간 맑고 어둡게 색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V로 복제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그라데이션 툴로 반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제가 하이라이트를 줬는데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펜툴로 스트로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제가 맨 처음 영상을 만들 때는 이 스트로크에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 스트로크 옵션에서 컨텍스트에서 스트로크 변경하는 걸 못 찾아서 그랬거든요. 이 스트로크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스트로크에도 그라데이션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두께를 조금 주시고 색깔을 조금 밝은 색깔로 넣어 주신 다음에 그라데이션에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이거 보시면은 컬러 피커로 색깔을 조금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찍어서 색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양 끝은 오퍼서티를 제로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하이라이트가 있는 걸 만들어 줬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드 값을 조절을 해서 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스트로크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스트로크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시프트 V로 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럴 때는 그냥 이 스트로크를 하나 복사를 하신 다음에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부분에도 하이라이트를 줘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또 이제 한번 선택을 해서 제가 노드 툴을 조금 습관적으로 잡고 있는 건데 V 선택 툴로 하시면 되고요. V 선택 툴로 다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G로 이제 또 그룹을 만들어서 레이어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슬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렉탱글 툴을 하나 꺼내셔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는 스냅이 되게 잘 붙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면은 딱 가운데 위치를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잘 안 찾아지시면은 이게 지금 그룹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다시 그룹을 풀어주시고 다시 조절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 링의 딱 가운데를 잘 찾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룹을 해주고 이 링을 사각형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링을 선택을 하셔서 사각형 안에 넣어주시고 이 사각형의 색은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드를 잡고 영역을 조금 클 필요는 없으니까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브러쉬 패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죽끈은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아트보드를 지정을 해주고 슬라이스를 해줄 거거든요.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은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든 브러쉬들로 해보겠습니다. 아트보드 안에 아트보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빼시고요. 오브젝트를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아트보드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셀렉션으로 하시고 인서트 아트보드를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아트보드가 만들어집니다. 아니면은 직접 드래그를 해서 아트보드를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아트보드가 이렇게 딱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아트보드에 불필요한 영역이 생기지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뭐 아트보드의 이름도 적어주시면 좋겠죠? 여기서 레이어 창에서 아트보드의 이름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으로 익스포트 페르소나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슬라이스가 되었거든요. 이때 이제 소수점 같은 게 많이 있으면은 좀 깔끔하게 슬라이스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러면은 브러쉬로 만들었을 때 불필요한 영역들이 계속 그 브러쉬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번거롭지만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줬고요. 이제 패널 중에 슬라이스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슬라이스가 보이지 않으시면은 윈도우에 보시면은 슬라이스를 체크를 해서 꺼내 주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스 패널에서 익스포트 옵션은 PNG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에서 익스포트 슬라이스를 해주시면은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요. 여기에다가 이제 익스포트를 해주시면은 브러쉬 폴더에 이렇게 브러쉬가 PNG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 이름을 지정을 해주셨으면은 이렇게 아트보드 이름으로 파일명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스카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스카프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아트보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트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이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고요. 사각형을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밑에 있는 색깔을 Ctrl C로 복사를 하시고 Ctrl Shift V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Ctrl C, Ctrl V로 하나를 더 복사를 하신 다음에 필에다가 컬러 피커 툴로 색깔을 찍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Ctrl C, Ctrl V로 하나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선택 툴로 Ctrl Shift를 해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색깔을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가운데를 뚫어줄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보시면은 XO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교집합 부분은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이 남았죠?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제 여기다 브러쉬로 그림을 그려줄 건데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먼저 3선을 클릭을 하셔서 Create New 카테고리를 해주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인텐시티 브러쉬, 알파 브러쉬를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비즈를 열기를 해주시고 모양이 좀 찌그러졌죠? 이럴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리핏을 해주면은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약간 찌그러져 보이긴 하는데 처음 만들었던 모양의 비즈 브러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이즈 조절을 해주실 수 있고요. 클로즈를 해줍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B 브러쉬를 선택을 하셔서 색깔도 한번 넣어 볼게요. 밝은 하늘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비즈 구슬이 잘 나왔죠?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인텐시티 브러쉬를 해서
이번에는 로프를 불러보겠습니다. 로프를 불러서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금 이게 선택이 되어서 로프가 들어가 버렸는데 선택을 해지를 해주시고요. 다시 로프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로프는 그냥 리핏을 해주면은 이 끝부분이 계속 리핏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리핏을 할 부분을 영역을 이렇게 빨간색 선을 이동을 해서 정해주면은 가운데 부분만 계속 리핏이 됩니다. 클로즈를 하시고 다시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그려보시면은 이런 러프 모양의 브러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브러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 먼저 체인을 선택을 하셔서 선택이 되어 있는 건 해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리핏을 해주면은 이어지는 패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를 해서 그려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필에 뭐 파란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 색깔이 나오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어도 무조건 단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필을 꺼주시고 다시 드로잉을 해주시면은 원래 색깔로 이렇게 브러쉬를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죽끈을 선택을 하셔서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이 가죽끈도 가운데 영역이 계속 뭐 리핏이 되던 아니면 스트레치로 늘어나던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영역을 옮겨주시고요. 다음에 클로즈를 하고 이 가죽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빨간 색깔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를 그리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필 부분의 색깔을 없애주시고 다시 드로잉을 해주시면은 기존 색깔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브러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부분은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면은 좀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걸 참고를 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브러쉬를 그려서 스카프 패턴을 완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로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각형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서 주황 색깔 라인을 하나 그려서 로프를 클릭을 해서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절을 해서 로프의 두께도 조절을 해 주었고요. 색깔을 조금 밝게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사각형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로 컨버트 투 커브스를 해주고요. 꼬임은 그냥 이 노드를 선택을 하셔서 펜 툴로 이렇게 한번 억지로 꼬아 주었습니다. 다시 노드로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펜 툴로 이렇게 간단하게 꼬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비즈랑 체인 같은 경우에는 외곽 테두리보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깊이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브러쉬를 이렇게 적당히 사이즈 조절을 해가면서 그려주시고 이 브러쉬를 흰색 테두리 밑으로 내려서 약간의 깊이감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서 스카프 패턴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드렸던 것처럼 체인 같은 경우에는 휘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조심을 하셔서 적당히 이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시면서 모양이 조금 찌그러져 있으면 노드 툴을 다듬어 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카프까지 만들어 봤고요. 하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